I do believe we get a big FOMO move, whether we hit 120, 130, 150. History tells us 2.3 times.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마크 유스코입니다. 오늘은 그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150K까지 예상하는지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마크 유스코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현재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되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자인 만큼 사람들에게 분할 매수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도사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는 맥칼패스 로우의 모델을 사용한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구했는데 그 가치는 약 8만 달러 수준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과거 변동성을 봤을 때 공정 가치의 2.3배 수준인 150K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채굴 비용을 기반으로 한 가격 측정, 그리고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마크 유스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 가치의 예를 들면 주식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방식으로 적정 공정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PER, PBR 등 적정 주가 계산법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총액을 그 해의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PER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공정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와 채굴 비용을 통해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이 공정 가치 계산법을 통해 마크 유스코는 이제 막 시작된 상승장에서 150K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확대 승인으로 과거 금이 보였던 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4년 CME 거래소는 금 파생 상품 승인을 받고 그 뒤로 가격이 150달러에서 6년 만에 850달러까지 5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파생 상품 승인을 받으면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과 파생 상품 거래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에 진입하고 이는 곧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CME 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 거래소로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정규 거래 시장입니다. 이런 CME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된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연기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거래가 되면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일정 규모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하면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 상품이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는 풋 옵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하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을 더 공격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특정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4년 주기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마크 유스코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상승장의 피크를 친 뒤 겨울이 오게 됩니다. 현재 구간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150K보다 위로 갔을 때 상승작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락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금보다 투자 가치가 오히려 낮고 모든 토큰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인 150K를 찍고 조정 이후에는 10년간 10배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동이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로든 전송이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 때문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록색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순유입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란색 비트코인 선이 후행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크 유스코는 이러한 비트코인 미래의 가격을 메트칼프의 법칙을 통해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메트칼프 법칙이란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결국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인 n의 제곱과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10명이면 네트워크 가치는 100이 되지만 사용자가 100이 되면 가치는 100의 100승인 만으로 가치가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 수는 지갑 수와 트랜잭션 수, 활성 주소 수의 합으로 이 수치들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효용과 신뢰도가 커지고 수요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25년 5월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 주소는 66만 7천 개를 돌파했고 일일 트랜잭션 수는 3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들을 메트칼프 법칙에 적용한 공정가치는 7만 달러이고 올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서면서 오늘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처럼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20억 3천 달러를 기록했던 것이 이번 편입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인베이스의 S&P 500 편입의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과 기관들의 현물 비트코인 ETF 규제 승인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커가면서 코인 산업들도 제도권에 편입되고 이를 통해 다시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주봉상 RSI를 보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RSI는 66선이고 이는 비트코인 평균 RSI 수준인 6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70 이상이었던 강세장은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본격 상승장이 온다고 한다면 예전 RSI 수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이 가격이 15만 달러 이상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상 현재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과거 23년을 보면 MACD 선이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한 이후 저항대를 돌파 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MACD 골든크로스 이후 저항대를 돌파 후 급등이 나왔죠. 따라서 이번 주 역사적인 MACD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저항대 역할을 했던 103K를 돌파 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